일단 우리 첫 번째 주자는 우리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목은 스타트업의 시작,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라는 주제로 저희 이번 방송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세무사님 첫 번째 주제가 이거인 뭐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면? 사업자분들이 이제 처음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때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는 법인이 세금이 싸니까 법인은 무조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법인이 좀 유리하다, 뭐 정확히는 몰라도 유리하다라고. 네,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으로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기 때문에 실제 그걸 결정하시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운영을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형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시작하실 때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에 이걸로 좀 준비했습니다. 뭐 기존 사업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처음 맨 땅에 시작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어렵죠. 지금 변호사님, 변리사님도 다 법인 사업자이라고 하셨었나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개인 사업자예요. 네, 저는 특허사무소는 개인 사업자고 아, 법인은 법인이. 네. 법인 대표시죠, 대표. 네. 네. 썬데이 히어로즈는 법인이네요. 두 개의 인격체를 같이 갖고 계시는군요. 네. 네, 개인과 법인으로. 네네. 네네. 그러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 뭐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네네네. 그 전에 일단은 법인 사업자와 네. 개인 사업자가 이제 어떤 것인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이제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해서 이제 법인 자체가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고요. 네네. 개인 사업자는 기존의 거주자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형태가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사업자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과 목적에 맞춰서 사업자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그렇죠. 네. 목적이라 하시면은 업종이 되겠죠. 뭐 도소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서비스업을 할 건지. 그래서 도소매도 어떤 상품을 다룰 것인지. 왜냐하면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하고 싶다고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네. 의료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고 그래서 이제 하시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업종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겠지만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일단은 구분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도. 네, 맞습니다. 업태. 네. 업태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또 본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다시 한번 소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법인 사업자는 구간별로 10에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6에서 42%의 세율까지 적용되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이제 적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경청 모드로 계시는데요, 지금. 너무 편한데요? 계속 해주세요. 너무 읽기 모드로 하시길래 저희는 경청 모드로. 자,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이제 추가적인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이익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세율 적용된 이후에 세액공제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돈은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이 가지고 싶다면 급여나 배당을 통하여 받아야만 하고 이때 급여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한 번 더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율만 두고 봤을 때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급여나 배당 같이 상황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이제 유리한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오디오북 스타사자와 함께 네. 너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써왔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본인 목소리 다시 나오는 거 아시죠? 젠장.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역시. 다시 두껍게 하면 되죠. 네, 첫 번째 일단은 그러면 구간별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 구간이라고 하면 이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세 표준도 저희가 뭐
근로소득으로 기준을 든다면 이제 급여라고 하는 저희가 뭐 월 연봉 얼마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그 급여가 있고 아.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까지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아. 거기에서 뭐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까지 빼면 과세 표준이 드디어 되는데 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뭐 6%, 1,200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단계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42%까지 올라가니까 실제 소득 금액이 뭐 3억, 4억 되시는 분들은 거의 40%가 그대로 단일 세율로 적용된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존에 좀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몰랐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구간마다 그 과세 표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언제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42%죠? 몇 억이죠? 몇 억? 몇 억 이상? 5억이요. 예, 5억이요. 네. 그러면 저는 6억을 벌면 저는 무조건 6억에 42%를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전체 금액이? 네 맞아요. 많은 그래서,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든 과세 표준을 딱 이렇게 그 한 단계 아래로 되도록 뭔가 소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다음 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아, 그쵸, 그럼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 42%를 내는 게 되나요? 그러면은 5억을 네네. 초과한 그 1억에 네네. 대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억 9천이나 5억 천이나 별 차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겠네. 저는 원래 5억 천에 42%를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천에 대해 그게 1,000만 아니죠. 원에 대해서 네, 1,000만 원에 대해서만 42%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40에서 42%로 비교하셔서 그렇고 이제 약간 밑에 쪽에 한 15%나 24%를 부담하시는 구간에서는 세금이 확 뛰어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실제 뭐 200만 원이 올랐을 때 15%와 200만 원일 때 24%는 그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바뀌기는 하는데 아예 고소득인 분들은 이미 그분들은 좀 약간 체념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체념하고 없어요. 싶다 진짜. 체념을 하셔야 되고 이제 한 4,600에서 8,800 요 구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네네. 세금이 확 뛰니까 조금 크세요. 왜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방세율 10%까지 붙으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죠. 그럼 단순히 세율만 보자면은 법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것만 보자면 그런데 네네. 이제 어차피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돈을 이제 받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법인에서는 법인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 다시 개인 소득세율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 수중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아, 그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내고 개인으로서 소득세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긴 한데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가 되면 배당은 노내고요. 급여가 처리되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 인건비가 되니까 차감이 되는구나. 예, 그 부분만큼 다시 이제 세율적인 부분 절세 효과가 나면서 이제 받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개인 이퀄 법인 정도로 생각하는 1인 기업에서는 그런 기업에서는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약간 이중 과세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법인에서 한번 내고 내가 가져갈 때 한번 내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비용 처리가 되긴 하지만 법인에서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그 부분만큼은 법인세가 나오질 않으니까. 과세 표준에서 빠지니까. 아예 그 법인 과세 표준에서는 아예 빠져버리니까 그쪽은 이제 세율 적용이 없고 대신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에서 과세가 먼저 되고 남은 이익이익에서 받다 보니까 한번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에 다시 배당으로 받아서 배당 소득세율이 적용되면서 그때는 약간 이중과세의 느낌이 나실 수는 있어요. 좀 개념, 그러니까 완벽히 이중과세는 아닌데 그 체감하기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점만 있어 보이네요. 이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저는 좀 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인으로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제약이 있는데 마음대로 개인 못 쓴다. 사업자는 마음대로 마음껏 어디든지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는 이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몇 억을 벌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요거는 조금 판단하시기 좀 다르긴 한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법인도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될 수가 없죠. 그럼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뭐 90%까지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100%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네, 환급을- 적자가 나고 결손이 나는 건데 이제 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도 뭐 한 해, 두 해 정도는 이제 초반이니까 사업 뭐 초반에는 예,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결손이 나고 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매출이 누락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는 실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정당성, 그러니까 입증을 하라고 하는 소명 자료가 요구가 돼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면서 본인이 뭐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운영을 하실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가공의 경비를 쓰셨다던가 아니면 매출 신고를 안 하셨다던가 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법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용어로는 이제 손을 본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손을 보는. 네, 손을 보는 부분이 좀 더 제약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법인 통장 자체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이제 각각의 이제 사용된 증빙들 지출에 대해서는 이게 뭐 세액계산서인지 아니면은 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라는 증빙 수단이 어떤 거였는지까지도 지금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비용을 넣는 거는 좀 개인보다도 더 어렵죠. 그 비용 처리가 되는 게 법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더 제약이 있는 거네요.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조금 더 증빙 자료에 조금 더 엄격하게 엄격한 제한을 것 두고 있다고 같아. 보시면 돼요. 일단 성질은 비슷한데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비교해 봤을 때 뭐 단순히 세율만 보자면은 개인 사업자 좀 더 법인 사업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다. 법인 사업자 좀 더 엄격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